자치행정위원회 이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자관 시장님과 안현희 부시장님과 국소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평택시 47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이번 시정 질문 내용은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에 따른 평가 방법 및 보상가 문제 있건, 그다음에 평택강 면세점 임대료 감면의 건으로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간 관계상 바로 질의들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철 기획조정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여하신 분의 의원님들과 언론인들의 상황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잠깐 화면을 준비 좀 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여기 파란 선은 계획도로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도로는 현황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일단 시민들의 토지가 계획도로로 편입이 되면은 재산세의 50%를 감면받고 있죠. 예. 50%를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도로가 잡히지 않은 선에 있는 요 파란 쪽의 요 토지는 불특정 다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현황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분들은 재산세 50%의 감면을 받지 못하고 현황의 대로 재산세를 그러니까 현재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인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토지가 이렇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가 수용이 됐을 때 이분들은 현재의 지목대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현황 도로로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주민들로부터 여러 번 민원을 제기받았었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뭐냐면은 나는 정상적으로 지목에 의해서 공시지가대로 재산세를 냈는데 보상을 할 때는 왜 도로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주자는 거였습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을 받게 되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은 시민들로부터는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색한 답변으로 정부의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 방법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본 의원은 이번에 이 민원을 받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본 결과 얼마든지 시민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전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까지 엄청난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명분하에 방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각종 공공사업 토지 수용에 따른 평가 및 보상법의 현황 도로에 대한 비과세 현황 및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세정 발전을 위하여 많이 이끌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김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공공사업 토지 수용에 따른 평가 및 보상 방법과 관련하여 우리 실 소관사항인 현황 도로에 대한 비과세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도로에 대한 비과세 현황입니다. 현황 도로는 지적 공부상 지목이 도로는 아니지만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는 사실상 도로로서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4,256필지에 2억 7천만 원을 비과세하였고 2014년도에는 14,944필지에
2억 8,700만 원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979필지에 2억 4,900만 원을 비과세하였습니다. 해서 현황 도로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알지 못하여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을 좀 해주신 사항인데, 근본 그 재산세 납부의 달이 그 7월부터 9월에 있습니다. 해서 이거와 병행해서 현황 도로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규정 및 신고 절차를 읍면동 및 각종 회의 등 대대적인 좀 홍보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변동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 확인을 거쳐 재산세를 비과세 추진하여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 세정 발전과 시민의 권익 보호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기존에 보상을 받지 못하신 분들, 쉽게 얘기해서 감면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그래서 현재 지금 매년 지금 현재 신고요 사항을 저희가 좀 시민들이 좀 많이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조금씩은. 예. 조금씩 그 건수가 필수가 늘어나는 걸 보니까. 예. 그래서 더욱더 좀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해서 시민들이 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예, 내 예. 토지가 정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수용되는 게 대해서는 큰 뭐 불평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보상을 적게 받는 것에 상당한 저항감을 이고 불만이 계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산세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평택시 집행부에서는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항은 현재 현재 현황 도로는 현재 그 지적 공부상 현재 등재에 있지가 않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재 개인 대지로 돼 있는데 이게 도로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본인들만이 알 수가 있지, 지적도나 어디에라도 그런 게 있으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평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행정 여건이 지금 안 되는 좀 상황이 좀 있다는 걸 이해 예, 국장님 그 얘기는 한 70년대 정도는 그런 답변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위성 사진 및 예. 지금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국토정보 그 자료에도 지리정보 보면 시스템. 얼마든지 현황 도로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행정력이 드는 것도 아니고 경비가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얼마든지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저항이나 재산상의 침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그 행정의 뒷받침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금 7월, 8월 이제 두 달이지만은 너무 서두르실 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뭐 지금 뭐 늦어진 걸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예산이 뒷받침된 뒤에 그리고서 그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병수 신성장 전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택항 면세점 임대료를 정당한 절차 없이 그 감액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무슨 근거로다가 감액을 해주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예, 민원인께서 계약 후에 여러 가지 이제 경영상의 이유로 해서 저희에게 감면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법령 검토를 했고 또 판단을 위해서 또 전문가 자문 도의 컨설팅 감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 컨설팅 감사 결과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으로는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항만법과 또 우리시 평택항 관리 조례에 근거가 있다. 그래 그 근거에 따라서 감면해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컨설팅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감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하셨다고요? 네. 본 의원이 그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4번에 걸쳐 심도 있게 내부 검토를 끝에 불가하다는 것을 사업주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네. 그죠? 네. 근데 무슨 이유로 번복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린 대로 당초에 저희가 검토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의원님께서도 검토하신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으로는 검토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관련 조례에도 보면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돼 있지만 이제 재량행위입니다. 근데 이 재량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이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또 우리가 이제 그 계약을 했을 때 입찰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서상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 컨설팅 감사를 의뢰를 했고 그 컨설팅 감사 결과 역사적인 이제 경기도의 의견은 관리 그 우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운영 조례에 해당이 되는데 그 해당되는데 그 해석은 우리 시 보고 판단을 해라 이제 이런 답변이 왔고 또 이 판단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자문을 의뢰해서 이 또 법률 자문을 의뢰했는데 이 판단이 또 동일하게 이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 명확한 판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제 2016년 1월 28일 날 명확하게 저희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온 것이 뭐라고 왔냐면 이제 경기도 검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종합적이고 긍정적으로 재검토해서 처리해달라 이제 이렇게 했고 그 경기도의 검토 내용은 공유재산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럼 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은 항만법이고 그 항만법과 시조례는 항만법을 또 경기도가 해수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를 했고 해수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시가 터미널 운영 관리 운영 권한을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 자체적으로 감면 대상을 정할 수 있다 이런 회신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시장이 여객터미널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에 가능하다는 이런 회신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감면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6년 2월 3일 내부 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용료 일무 감면 지침 결제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세점 사용료 감면 기준 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감면 기준에서 근거법령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4조 쭉 나와 있습니다. 24조 이행에 따라 행정자산 사용료는 100분 30 이내의 법령으로 최대한 사용료 5억 정도 이하, 그 다음에 차순 차임의 면세료 사용료 결정금액 결정 방법, 근거법령 1번 상정제부터 다음 1번 네, 됐습니다. 면제해준다는 근거 법령으로다가 시장님태까지 집행부가 승인을 맡은 문서입니다.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조 4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단을 입은 지역 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 수입을 허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 이행에 따라 행정자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정할 수 있다. 법령으로 연간 최대 사용료 감면 금액은 5억 4,599만 9,7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는 지금 정배치되는 사항입니다. 그죠? 이 기준으로 감면이 된다고 내부 시장까지 결제를 맡으셨어요. 인정하십니까? 네. 근데 잠깐만 인정하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도 허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4조 2항, 그 다음에 17조 6항. 17조 6항은 뭐로 되어 있냐면요. 17조 6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는 경우라고 말하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장은 법 24조 이행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 조례로 따라 강정할 수 있다. 여기 면세점은 17조, 이건 공유재산물법 시행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우리 면세점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전혀. 감액을 하겠다는 감액 기준의 법령이 전혀 다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다른 법률을 갖다 여기다 대쳐놓고서 지금 시장님 때까지 결제를 맡았습니다.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계속 얘기할게요. 그리고 다음 거. 민원인이 감액을 받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평택시에서 집행부가 조목조목 반론을 한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합리적 방안 검토 요청, 답변, 관련 법규 등 검토 결과 수용 불가, 해소 불가. 공유재산 사용료 합법적 방안 재검토 요청, 관련 법규 검토 수용 불가. 중동 호흡기 증후군의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를 이유로 사용료 감면을 요구 청구, 경기도에서 면세점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전 컨설팅 의뢰, 결과 통보, 평택항 국제여행 터미널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3항 본건에 대한 적용 규정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토록 통보. 애매하죠? 변호사 자문 요청, 그리고 다음 거로 연결해. 주간부서 검토입니다. 민원인 하나 토 1일 요청사항 검토입니다. 선박고정으로 5개 항로 중 1개 항로 취향과 중등호흡기군에 따른 경유와 그래서 사용료 감면 요구. 선박고정으로 인한 휴양은 국민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에 해당되지 않으며 중동호흡기지구 확산기간 동안 민원인이 사용 수익 허가를 득한 재산을 일정 기간 상환하지 못한 것은 인정할 수 없어. 이게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평택시 평택강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조례 제4조 3항 3조 후에 그 밖의 시장이 원활한 여객터미널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범위를 이탈할 수 없으며 동권은 입찰 시 유의사항으로 규정한 운영 중 주변 영업 환경에 따른 영업 부진을 이유로 수익 보전 및 사용료 경감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민원인이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례될. 인천공항항공사 유례 사례. 인천공항항공은 2008년부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인천항공 이용객 화물 감소로 면세점의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면세점을 포함한 상업시설, 항공시설, 운송 화물시설, 입점업체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5%에서 10% 감면한다. 이에 세무당국은 공항사가 적법함 절차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여 1,06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인천항 여객터미널의 경우 국제여객선 수요 감소 및 정부의 항만 정책 변경 등 일부 요인에 의한 영업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 감소를 이유로 임대료 감면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이것은 제2평택항 면세점 계약서에 똑같이 명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타업2 업체와의 형평성 검토, 터미널 입주업체 현황, 수의계약, 주간 및 선사들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입찰계약, 면세점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면세점이 사용료 감면 요청 사유는 다른 업체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해당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2001년 여객터미널에 개항한 이래 항로 폐쇄 및 휴항 등이 있었지만 사용료를 감면해준 사례는 없었으며 특히 2013년 5월, 2014년 3월 1조 국제페리 휴항 당시 면세점의 사용료 감면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휴항 중인 연운항 페리의 여객터미널 내 매표소 사용료를 감면 또는 사용기간 연장 등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점에 대한 사용료 감면 조치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일부 자문. 경기도 사전 컨설팅 선박 수리에 따른 선박의 정상용에 불과 메르스 확산에 따른 관광객 급감을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3항에 적용하여 사용료 감면 가능 여부. 변호사 자본. 평택시 평택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조례 제4조 제3항호를 적용하여 면세점 사용료 감면 가능한지. 평택시 입찰 공고문 유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 면세점 사용료 감면 불가한지. 자문의 결과. 경기도 사전 컨설팅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3항 적용 불가.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조례 제4조 3항 제3호 그 밖의 시장이 원활한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알아서 하는 얘기죠. 평택시 보고요. 법무법인 다윈 공자한 변호사.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조례 제4조 3항 제3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버금가는 정도의 사유에 해당해야만 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됩니다. 아까 제17조 6항이 뭔지 아셨죠? 한계 항로 중단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 조례 사용료 감면은 사유가 되지 아니함. 이게 법무법인 다윈 공자한 변호사 측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입찰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고 입찰 공고 제18조 가항에 기재되어 있는 바 입찰 관련 법령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평택시 조례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1항에서와 같은 사유로 감면 불가. 법무법인 동서남북 오준근 변호사.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조례 제4조 3항 제3호는 시장에게 사용료 면제 여부 및 면제의 범위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민원인이 주장하는 사항이 원활한 여객터미널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대료의 감면을 하여 주는 것은 가능. 다만 변제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 내용의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 법령은 해당되는 게 이
건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용료의 감면은 입찰 이후 발생된 새로운 사유인 사정 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입찰 공고문의 유의사항에 그와 반대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적용에 문제없다고 하는 것이 오중근 변호사의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내부 결론입니다. 내부 검토 결과는 물론 경기도 사정컨설팅 및 변호사 자문 등 자문 결과 민원인 주 하나 도일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요청 사유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제로 제3항 3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내부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원인이 요구한 사용료 감면 요청은 인천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관련 법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다른 입주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및 입찰이 필요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며 감면 시 우리시 예산 수입 지출 문제 등 휴익증이 발생칠 것으로 사용료 감면 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 및 한계 항로, 휴양, 중등 호흡기 증후군으로 관광객의 감소 등으로 인한 민원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나 해당 민원인의 요청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검토 및 결정돼야 할 사안으로 사용료 감면이 불가함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려준다고 했습니다. 민원인의 면세점 포기 사업 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에 따른 면세점 운영이 최소한 4개월 정도 지됨에 따라 대외적 이미지 손상 우려가 있으며 최악의 경우 부도 발생 시 우리 시에 대한 원망 등이 예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국장님, 내부 실무진에서 저렇게까지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감세가 불가하다고까지 내부 부시장님, 시장님한테까지 다 결재를 맡으셨는데 갑자기 방향전환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민원이 이제 2014년 9월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런 이제 검토가 되고 계속적으로 이제 저런 답변을 해준 것이 2015년 11월까지 저희가 저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그 이후에도 계속 뭐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 또 옴부즈만 여러 군데에 지속적으로 이제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이제 요청이 됐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경기도 이제 뭐 언제나 민원실, 또 경기도 도지사 만납시다 민원 상담 신청 이런 걸 통해서 경기도에서도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와 같이 이런 부분을 이제 재검토 지시가 있어서 검토를 하면서 다시 경기도 감사 담당관실에 그 컨설팅 감사를 의뢰를 했고, 그 이후에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만법 또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그 항만 평택항 운영 조례의 해석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검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내고 경기도에 민원을 내면은 감면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 그렇다는 것보다도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이 건을 보고서 너무나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회의록 내용을 보더라도 전혀 관련 법 적용이 안 되는 걸 가지고서 심의위원회를 의결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기망행위죠. 재입찰 시 3개월이 정도가 소요돼서 4억 5천만 정도를 받지 못하는데 이것이 평택시의 수익으로 잡지 못해서 문제가 된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죠. 그죠?
죄송합니다만 3개월 동안 입찰을 못해서 손해를 왜 봅니까? 계약 이행 보증증권이 뒤에 있죠. 계약 이행 보증증권을 보니까는 5억 5천입니다.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재입찰을 하는데 아무런 우리는 평택시 입장에서는 임대료 채권 보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 이행 보증증권은 2015년 7월로 만료가 되는 거였습니다. 아, 그러면은요, 분할 납부를 했었죠? 여기 분할 납부를 했는데, 그럼 이행 보증증권을 왜 안 받았습니까, 그럼?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검토된 의견에 말씀하신 이제 3개월 이제 공고하고 네. 또 이행해야 되고 또 이 사람이 뭐 조건에 보시면 이제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있고 만약에 30일 동안 사용료를 내지 않게 되면 저희가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되고 하지만 아니, 그러면은 30일 동안을 임대료를 내고 안 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1년에 4회 분할 신청을 했죠, 이분이요. 그죠? 그래서 이행 보증증권 끊었죠? 그 이후에 계약 기간 끝난 다음에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행 보증증권 안 받았습니까? 그럼 그거는 직무유기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자,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못 낼 거예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행 보증증권 왜 못 받으셨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자, 보십시오. 분명히 사회 분할 납부 조건에는 이행 보증증권이 네, 답변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내려가시고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세부 사항은 좀 항원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네, 답변을 해주시죠. 예, 거기서 말씀드리는 그 3개월은 그 폐업이라 부도가 됐을 경우에 네. 제 업체 그 다 새로운 업체를 그 선정했을 때 필요한 그 기간이 최소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거를 그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오. 자, 부도가 났어요. 네. 그럼 임대를 못 낼 거 아닙니까? 그죠? 부도가 났어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이행보증증권으로 3개월 정도는 채권은 확보가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뭐가 문제예요? 보증증권 회사에서 나머지 못 받는 거 4억 5천, 거기 5억 5천으로 이행보증증권 끊었는데 한 4개월 동안까지 끌어도 뭐 그 보증채무 받고도 남을 텐데요. 과장님? 지금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건. 저희가 봤을 때 한 그거를 감안해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아니, 자꾸 말을 봤었거든요. 바꾸셔. 여기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한 그 서류에도 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와서 말을 바꾸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오늘부로 부도가 났어요. 다시 재입찰 공고했는데 3개월 내지 6개월이 걸려요. 기존에 이행보증증권 끊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5억 5천짜리입니다. 이행보증증권이. 우리 임대료 채권 보존에는 아무런 문제 없죠? 예, 저희가 너무 확대 해석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총액이 그 18억에 입찰이 낙찰이 된 부분인데요. 이제 만약에 이 업체가 부도에서 나간다면은 아마 10억 미만으로 낙찰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그 판단이 좀 아니, 자, 있어서 그건 나중 문제고, 그건 나중 문제. 과장님, 그런 해교한 논리를 가지고서 여기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시켰어요. 여기 회의록에 보면 각종 법률도 안 맞고 손해날 거 우리 채권 보존에 면세점 채권 보존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업체가 9개 업체가 입찰을 했더구만요. 그 중에서 마지막 가장 적게 쓴 업체가 연간 2억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18억 정도, 예정 가액에 한 67배 정도 더 써냈죠. 예. 이게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라고 봐야죠, 이건요. 그죠? 이 정상적인 기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죠. 우리 평택시가 책임질 일이 아니죠, 이거는.
자, 여기 보십시오. 문제점, 형평성 대두 문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 여객 터미널에는 카페리 선사 등 22개 선사가 입점해 있습니다. 이 중 관련 면세점만 사용료 감면 시 이들 업체로부터 추가적인 감면 요청이 상황 발생. 22개사 중 5개사 무상 사용하고 있고 기타 5개사는 셔틀버스, 면세, 대행업 등 소규모 검토 제외. 12개 업체 총 사용료는 1억 8천 정도, 감면 적용 시 3천만 원 정도 예상. 부적절한 선례 발생, 입찰 방식으로서 적법한 행정행위와 부가 조건이 유명무실해지고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사용료 감면이 불가피하다. 인천공항 항공 사례 아까 먼저 번에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공유재산 관련 사전 시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명백한 사유 및 근거 요구 시 대처가 명백하지 못하다. 두 번째, 따라서 시의회의 이해 및 동의를 득할 수 있는 근거 확보 필요. 경기도 사전 컨설팅에 대한 명백한 공문 시달 필요. 우리 시 조례에 대한 자체 판단식의 결과 통보로는 완전한 대안이 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에요. 이거 실무진에서 만들으셨죠? 네. 반론을 제기해 보시죠, 그럼. 네, 뭐 반론이라기보다는 처음에 당초에 민원이 제기됐을 당시에 저희가 검토했었던 부분은 이제 공시상관리법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저희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기도 컨설팅 감사 2회 이전까지는 아마 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일을 했지만은 그거를 가지고 근거로 민원인한테 또는 경기도에다가 감면 불가 자세를 계속 견지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컨설팅 검사 그 과정에서 이제 법률 검토는 물론이고 이제 현장 실사및 미팅 과정을 거치면서 공유재산법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리 시의 그 평택국제터미널 관리운영 조례를 적용하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방향이 선회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민원인한테 그 초등 단계에서 또는 경기도 컨설팅 과정에서 저희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이렇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이제 그런 자료들이다 보니까 이제 좀 저런 내용으로다가 이제 표현이 됐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컨설팅 2차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 조례를 적용하는 거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방향이 전환됐다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평택시 조례는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은 뭐 임대를 막 마음대로 깎아줘도 되는 건가요? 그 제가 법원의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지방단체의 장이 저런 경우에 거의 뭐 99%가 패소를 했더라고요. 과장님, 판례 저거는 재량권 남용입니다. 그리고 법률에서도 엄격히 해석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것이 갑자기 기존에 한 1년 한 반년 동안을 계속 불가방침을 통고를 하다가 왜 갑자기 아무런 법령과 사유 없이 방향 전환을 하셨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은 이 의원님 시간이 다 돼가는데 마무리 해주시죠. 저희가 경기도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요청해가지고 총 6개월 만에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는 사전 컨설팅 내용도 해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1차분에서는 그 시 자체적으로 그 판단하라는 내용이었었고요. 금년 1월에 내려온 1월 29일 날 내려온 거로는 경기도에서 감면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경기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공문이 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그냥 감추고 넘어가시면 될 것을 왜 평택시 간담회 다 처리 후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보고가 아니라 통보죠, 통보. 통보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이제 통보라기보다는
이제 항상 말씀하셨던 이제 소통 뭐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공선 시의회까지 이렇게 거친 과정에서 의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이 내용까지 보고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 거지. 뭐 그럼 소통을 하려면은 처리하기 전에 의견을 하고 소통을 하셨어야 되는데 소통을 남은 거 아니에요? 공유대상 시의회까지 거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그때까지 될지 안 될지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거치고 나서 보고를 드리게 됐다 보니까 조금 그 의회 보고가 조금 늦었던 거는 좀 인정하겠습니다. 자리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 공정화 시장님 답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께서도 내부 의견이 감면 불가를 보고는 결정사에 당연히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그 아무런 법적 근거또는 대통령 경기도 컨설팅 감사위원회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실무부서에서 감면하는 것으로 재검토 결제 서류에 그런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업체 불쌍합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을 써내서 그것도 67개 이상의 가격을 써내서 도저히 지탱을 할 수 없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 지역에 와가지고서 그런 좋은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방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제서 이제 종합의견단에는 경기도의 명백한 공무시다 시의 사전 협의와 동의 이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불안했겠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잠깐만 껴주려니까 마이크 좀 잠깐만 껴주세요. 너 셔 켜지. 마무리 해주시는 거니까 마이크 네? 아니 안 들으실 것 같아서 그냥 하시고. 아까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이걸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챙겨야 됐다는 그 생각도 좀 했고요. 다만 아까 우리 항만과장이 얘기했던 부분은 맨 처음에 불가하다는 사항을 고수했었습니다. 또 고수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서 권익위원회 경기도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아마 경기도에서도 여러 건이 아마 접수가 돼서 감사 컨설팅팀에서 현장에 직접 나와서 아마 현장을 보고 또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 평택시 관계자와 대화를 통해서 구제 방법을 아마 찾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마지막 결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아마 중간 결제도 아마 들어가 있던 것 같은데 이 업체에서 아마 폐업까지 아마 신고를 우리한테 제출했던 아마 문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택항이 국장이라고 돼 있는데 수지가 안 맞아서 폐업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또 경기도에서 감사 컨설팅 팀이 내려와서 또 현장을 보고 공문을 내려왔을 때 또 긍정적인 답변이 와서 또 우리 항만 그 평택항 운영조례에 그러한 또 감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아마 그 감면을 해주는 거로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라든지 협의라든지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아까 공유 재산관리 규정에서는 처분과 취득 일 경우에만
인해서 감면을 줄 경우에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의회에 간담회 때 보고했을 때도 이거는 의회 보고사항이 모 의원님이 또 그런 말씀을 또 하셨다고 그 정도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데 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느냐라고 뭐 그런 절차도 우리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감면해주는 사항이고 또 나중에 예산상에 세입을 감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일은 늦었지만 아마 그런 절차를 거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그 절차를 사전에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늦게 했던 거와 또 변경돼서 감령 행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해줬다는 점을 뭐 우리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네, 시간 관계상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정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명백히 아닌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비정상적인 입찰 가격, 그거는 민간 사업부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평택시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비정상적인 행정처리 정상으로 돌려주십시오. 본 의원은 끝까지 정상적인 처리가 될 때까지 법적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조치를 강구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